안녕하세요. 한줄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5년간 괴롭혔던 시댁 식구들에게 그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로 통쾌한 복수 아닌 복수를 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직업은 간호사이며 저희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입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는 다 훌륭한데 막내 며느리만 부족하다며 저와 형님들을 비교했습니다. 첫째 형님은 의사시고 둘째 형님은 변호사였고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였어요. 시댁 식구들은 직업에 같은 사자가 들어가지만 하늘과 땅 차이라며 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간호사는 고생만 많고 돈은 못 벌잖아 라며 핀잔을 줬고 우리 집안에 의사, 변호사 있는데 간호사는 좀 이런 식이었죠. 형님들한테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저한테는 예, 너 또는 그냥 이름으로 불렀어요. 명절 때도 삼형제가 다 시댁 근처에 살았지만 음식 준비도 저만 새벽부터 시켰고 간호사면 원래 일 많이 하는 거 아니냐며 정당화했죠. 제가 임신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형님이 임신했을 때는 몸 조심해라, 무리하지 말라며 아껴주셨는데 제가 임신을 했을 때는 간호사면 임신한 사람 많이 봤을 테니까 알아서 하겠지? 라며 여전히 모든 집안일을 시키셨죠. 아들을 낳고 나서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둘째 형님은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씩 지냈는데 저에게는 간호사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니? 하시며 남편을 부추겨 일주일 만에 집으로 와야 했어요. 바보 같던 남편은 시댁 식구들 눈치 보느라 말 한마디 못했고 하라는 대로 다 하는 마마보이 같은 사람이어서 기댈 언덕이 되지 못했죠. 결혼한 지 3년쯤 지날 무렵 시아버님 생신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형님들 자랑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큰며느리는 여행 다녀오라며 용돈 많이 줘서 이번에 큰맘 먹고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려고 하고 있어 우리 둘째 며느리도 당연히 좀 보탰고 하시는 겁니다. 친척분들은 와 정말 좋으시겠어요 하며 부러워하더군요. 그런데 막내 며느리는 그러시면서 저를 한심하듯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도 물론 제 선에서는 최대한 봉투에 담아 드렸죠. 그런데요. 어머니는 제가 드린 봉투에서 돈을 꺼내시더니 친척들에게 갈 때 기름 넣으라며 주는 겁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일부러 그러시는 걸 알고 있었고 제 손에서 떠난 내 돈이 아니니 어디에 쓰시든 관여할 게 아닌 것 같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건 아이들을 비교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첫째 손주는 엄마 닮아서 똑똑하고 둘째 손주는 변호사 엄마 닮아서 영특한데 우리 막내 손주는 간호사 엄마 닮으면 어쩌노? 라며 어린 아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이런 말들을 하셨죠.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어떻게 어린애 앞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고 따졌지만 돌아온 대답은 교육 못 받은 티 낸다는 막말과 내 말이 틀리냐고 하는 핀잔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왜 그런 말 듣고도 아무 말 못하냐고 화를 냈지만 그래봤자 속이에 경일 끼었죠. 그때 당시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아들 때문에 도저히 이혼할 용기가 안 나더군요. 그때부터였어요. 시댁 일에 이제 나서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게. 두 형님께는 제가 미리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집안 행사 때 저는 음식 뭐뭐 담당할 테니 두 분은 상의해서 각자 하실 일 하시라고요. 명절 2번과 제사, 그리고 시부모님 생신, 그렇게 전날 시댁에 가서 제가 할 음식만 해놓고 형님들이 할 일은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왔죠. 말로만 그럴 줄 알았는지 정말 제가 할 일만 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니 시어머님과 형님들은 난리가 났어요. 싸가지가 없다는 둥, 베어먹지 못했다는 둥, 평생 들어도 못 들을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들은 것 같네요. 그 뒤로도 제 할도리만 하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마음이 편치 않더니 날이 갈수록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집안일 있을 때마다 제 할 일만 했고 돈봉투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할 얘기가 있다며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안절부절 못하시는 게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항상 당당하고 할 말 다 하고 사시던 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막내야, 아버님이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위암 같다고 하더라. 큰 병원 가서 다시 검사해보라고 하는데 예약하려니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구나. 너희 병원에서 좀 더 빨리 검사받을 수 있게 알아봐주면 안 되겠니? 하시는 겁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랐지만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큰형님이 대학병원 의사신데 그런 건 형님께 말씀하시면 바로 잡을 수 있을 텐데요. 저 같은 하찮은 간호사가 무슨 힘이 있고 빽이 있어서 빠른 예약을 잡을 수 있겠어요. 저야 당연히 아버님이 아프시니 어떻게든 해드려야 하는 게 맞는데 의사 형님이 저보다는 빨리 예약을 잡을 수 있을 테니 제가 큰형님께 전화 한번 넣어드려 볼게요. 하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제 핸드폰을 뺏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뒤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은 큰형님은 대학병원 내과 의사가 아니고 작은 의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는 일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는 한숨을 쉬시더군요. 저는 잠시 생각을 하다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그럼 둘째 형님은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하는 건 맞으세요? 제 물음에 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더군요. 둘째 형님도 시부모님 건물에서 작은 사무실을 차려 행정, 서류 등 일 처리할 사무장만 두고 주로 교통사고나 이혼소송 위주로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형님들의 경제 상황이었어요. 첫째 형님은 의원에서 받은 월급이 500만 원도 안 되었고 둘째 형님은 사건이 없으면 직원 월급 주고 나면 수입이 거의 없었고 어느 때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을 때도 있어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시던 월 1,000만 원 수입은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월 1,000만 원은 번다고 자랑하고 다니셨던 거죠. 그나마도 시부모님 건물에 사무실이 있어 월세는 나가지 않고 있었고요. 가장 놀라운 건 형님들의 생활비 출처였습니다. 형님 두 분 다 시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존심 강한 시부모님과 형님들이 짜고 한 거였다는 거예요. 물론 큰형, 작은형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친척들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대단한 며느리 맞았다며 시부모님을 부러워했고 저와 형님들을 비교하며 눈치를 주셨던 거죠.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어머니께서 형님들한테 준 용돈이었어요. 큰형님은 월 500만 원, 둘째 형님은 월 400만 원씩 주면서 잘난 며느리들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댁은 월세 몇 천만 원이 나오는 상가 건물에 여유가 많은 집안이어서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명절 때마다 용돈을 드렸고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제가 나서서 해결해야 했어요. 그런데 정작 돈도 못 버는 며느리라는 소리만 들었으니 저는 어머니 말씀을 다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말이 없었다는 게 맞는 말이죠. 그동안 받았던 서름과 모멸감을 참으며 살아온 제가 한심스럽고 바보 같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저는 마음이 진정되자 어머니를 시댁에 모셔다 드리고 누워 계신 아버님을 봤습니다. 한참을 못 뵌 사이 많이 수척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는 조용히 아버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눈을 감고 계신 아버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아가야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출근하자마자 우선 예약부터 했고
검사까지 2달이나 기다려야 하더군요. 마음이 급해진 저는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공식적으로 가족 예약을 건드릴 수 없었죠. 대신 예전에 같이 일했던 교수님 비서에게 조심스럽게 부탁드렸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통증이 심하셔서 혹시 취소된 자리 있으면 연락 좀 주실 수 있냐고요.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아버님은 검사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고 위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초기라 내시경 절제술로 수술을 받으셨고 항암 치료 없이 퇴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완치되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그날 이후 시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물론 형님들도 저를 대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셨고요. 제가 시댁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시부모님은 제게 우리 며느리 정말 고생이 많았다, 정말 든든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힘들었던 지난 일 모두 잊기로 했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니까요. 우리 가족은 그 전보다 더 자주 얼굴 보고 서로 위해주며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고 견뎌온 보람이 있어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제 아이가 이제는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끝까지 참고 버틴 사람에게는 진실이 결국 같은 편이 되어주죠. 마음고생 많이 하신 사연자분 인정받으실 수 있는 날이 와서 다행입니다. 한 줄 일기는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정성을 담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줄 일기였습니다.